무보험자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종합보험에 있어서 대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건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계산 방식과 틀리게 무보험자 상해보험은 보험회사의 약관, 자동차보의 약관 지급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약관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약관 기준을 벗어난 일반 손해배상에 있어서 산정 방식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해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보험이 안 된 경우에 피해자가 가입된 보험, 물론 피해자는 차량의 피해자가 아닌 일반 보행자도 무보험자 상해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보험자 상해보험, 즉 약관 기준에 있어서 간병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상에는 그냥 단순한 간병비 기준과 가정간호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일단 간병비 기준은 부상상해급수 1급부터 해서 5급까지 해당된 경우에 1급에서 2급 경우에는 2달간, 3급에서 4급 경우에는 1달간, 5급인 경우에는 보름치의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급수에 따라서 인정하는 거고, 환자 상태가 실제로 옆에서 간병을 해야 될 정도의 아주 위중한 상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지마비라든지 치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약관상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두부 손상,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야지만이 가정간호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식물인간이 아닌 식물인간을 벗어난 상태, 최소 의식 상태라고는 용어도 핍니다. 아무튼 식물이라는 것은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살아만 있다 뿐이지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벗어나서 사람을 어느 정도 알아본다든지 말의 표현을 할 수 있다든지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식물인간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식물인간을 벗어난 중증 뇌손상 환자, 뇌장애 환자 또는 사지마비 환자는 두부 손상의 경우에는 가정간호비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척추 손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 사지마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지마비라도 하지는 완전 마비인데 상지는 부분 마비, 일부는 손가락 움직인다든지 손을 쓸 수 있는 상태, 이거는 사지마비는 분명하지만 완전 사지마비가 아닙니다. 척추 손상이 완전 사지마비 환자나 두부 손상에 있어서 완전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면은 약관 규정상에는 가정간호비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해서 그냥 사지마비나 그냥 정신과 장애에 있어서 개호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무보험자 상해보험을 해서 간병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관상에는 간병비에 해서 급수에 따라서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약관 규정은 있지만은 가정간호비에 해서 실제로 매달 통상적으로 한 몇백만 원의 간병비를 여명기간에 지급하는 그 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비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지 완전마비, 척추손상의 경우, 두부손상의 경우에는 식물인간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된다,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한 가지 무보험자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이런 환자인 경우에 가정간호비는 인정이 안 되지만은 치료관계비에 대한 것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실이 많은 경우 또는 이런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향후 치료비,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개호를 요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간병비가 필요한 거 외에 평생 동안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에 대한 비용 자체는 그 비용에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더라도 그 접근 방식을 간병비의 개호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향후 치료 비용을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거는 과실이 많더라도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 비용을 주로 받는 목표로 해서 사건을 진행해야지만이 그나마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이것을 간병비용을 목적으로 해서 잘못 판단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